특구 소방안전관리자 제4편 기타 관계법령 및 안전관리에서 오늘은 제2장인 건축 관계법령 및 건축 안전관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정의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른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구조물 중 토지에 정착된 것, 이것이 건축물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건축물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구조물로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이 정의는 영구적으로 사용될 구조물에 해당하며 이동 가능한 구조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2번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 필요한 절차로 올바른 것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또는 신고 후 변경이 가능합니다. 용도 변경은 건축물의 안정성, 환경, 사용 목적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용도 변경 후에는 별도의 신고나 허가 없이 즉시 사용하거나 사후 신고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건축물의 화재 안전을 위해 적용되는 주요 기준이 아닌 것은 되어 있는데 3번에 보니까 건축물의 미관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것은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자,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적용되는 주요 기준은 내화 구조, 방화 구획 설계, 설치, 그 다음에 피난 계단 및 비상구 설치 등입니다. 자, 이러한 기준은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면 건축물의 미관 유지는 화재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건축물의 설계나 디자인에 관한 사항으로 화재 안전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피난시설의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답은 3번입니다. 비상구에는 반드시 자동 잠금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 내용이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상구에는 자동 잠금 장치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비상구는 긴급 상황에서 쉽게 열리도록 해야 하며 잠금 장치가 있으면 대피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자, 1번을 보면 비상구는 쉽게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맞습니다. 비상구는 위급 상황에서 쉽게 열 수 있어야 하며 장애물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번에 피난 계단은 일정 거리마다 설치해야 한다. 맞습니다. 피난 계단은 건물의 크기나 층수에 따라 일정 간격으로 설치해야 하며 대피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합니다. 자, 4번 보니까 피난 통로에는 장애물을 두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피난 통로는 긴급 대피 시 장애물 없이 통행이 가능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장애물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5번입니다. 내화 구조의 건축물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답은 3번. 내화 구조는 화재 확산을 방지하고 건물의 붕괴를 지연시키는 역할을 한다. 자, 내화 구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꽃이나 열이 건물의 다른 부분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물이 빠르게 붕괴되지 않도록 지연시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대피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1번을 보면 화재 시 내화 구조는 건물 전체를 불연제로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틀린 얘기입니다. 내화 구조는 화재에 강한 구조를 제공하지만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불연제로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화 구조는 주로 화재 확산을 방지하고 건물의 주요 구조물에 대한 내화성을 제공합니다. 이번에 내화 구조는 모든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틀립니다.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화 구조는 건축물의 용도, 크기, 위치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모든 건축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3번에 보니까 내화 구조는 화재 확산 방지하고 건물의 붕괴를 지연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맞는 얘기죠. 내화 구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꽃과 열이 건물의 다른 부분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물이 빠르게 붕괴되지 않도록 지연시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대피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4번에 내화 구조는 화재 시 피난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엉뚱한 소리 한 거죠. 내화 구조는 화재 발생 시 피난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피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구조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6번입니다. 건축물의 방화계획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3번에 방화계획은 건축물 외벽을 기준으로만 설정할 수 있다. 이 말이 좀 잘못된 말이 되겠습니다. 1번을 먼저 보면 층별 바닥 면적의 일정 기준 이상이면 방화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맞습니다.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화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2번 방화구역은 건물 내부에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맞습니다. 방화구역은 화재 발생 시 화염과 열이 다른 부분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합니다. 3번에 보면 방화구역은 건축물 외벽을 기준으로만 설정할 수 있다. 이게 틀린 내용이었었죠. 방화구역은 외벽을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반드시 외벽을 기준으로 설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화 구조, 용도, 화재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구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4번에 방화구역에는 방화문 및 자동 방화 셔터 등을 설치해야 한다. 맞습니다. 방화구역을 효과적으로 설치하려면 방화문, 그다음에 자동 방화 셔터 등의 방화 설비가 필요합니다. 7번입니다. 초고층 건축물 50층 이상, 200m 이상에서 특별히 강화되는 건축 안전 기준은 그랬는데 3번에 피난 안전 구역과 피난용 승강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피난 안전 구역을 설치하고 피난용 승강기를 통해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번을 볼까요? 비상조명 설치 의무 면제, 틀린 얘기죠. 초고층 건축물에는 비상조명 설치가 의무적으로 요구됩니다. 이번에 보면 1층에만 소방시설을 설치한다. 틀린 것입니다. 소방시설은 건축물 전체에 걸쳐 적절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1층만 설치하는 것은 충분한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3번에 보면 피난안전구역 및 피난용 승강기 설치 맞습니다.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해야 하고 피난용 승강기를 통해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번 내진 설계 없이 건축이 가능하다. 틀립니다. 초고층 건축물은 내진 설계가 필수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 내진 설계가 강화된 기준이 필요합니다. 9번입니다. 8번입니다. 건축물에 따른 대피 공간, 즉 피난안전구역 설치 기준으로 올바른 것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0층 이상 건축물에는 10층마다 한 개층 이상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맞습니다. 먼저 1번을 보게 되면 10층 이상 건축물에는 필수적으로 2개층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틀린 것입니다. 10층 이상의 건축물에도 피난안전구역이 요구될 수 있지만 2층 이상이라는 규정은 2개층 이상이라 이 말이 틀린 것입니다. 한 개층 이상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2번에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30층 이상 건축물에는 10개 층마다 한 개층 이상
피난안전 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이 맞는 얘기죠. 30층 이상 건축물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피난안전 구역을 설치하여 피난 경로를 확보해야 하며 보통 10개층마다 1개층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3번 문제를 보면 대피 공간은 지하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 틀린 것이죠. 대피 공간, 즉 피난안전 구역은 화재층에만 한정되지 않고 건물의 여러 층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피난안전 구역 내에는 소방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다. 틀린 것이죠. 피난안전 구역 내에는 소방시설이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자, 9번입니다. 다중이용업소에서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 및 비상 조명이 되겠습니다. 자, 다중이용업소에서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탐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자동화재 탐지 설비와 비상 조명이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1번이 답인데요. 2번을 좀 보도록 할게요. 건물 외벽 장식용 조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틀린 얘기인 거죠. 자,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시설이 아니며 외벽 장식용 조명은 의무사항도 아닌 것이죠. 3번에 강화된 에너지 절약 설비 이것도 틀립니다. 에너지 절약 설비는 안전과 관련된 필요 요소가 아니며 다중이용업소에서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4번 대형 주차장 틀립니다. 대형 주차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 10번을 보도록 합니다.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3번에 보니까 경량 자재를 사용하여 비용을 절감한다. 이 내용이 틀린 것입니다. 자, 1번 먼저 볼게요. 내진 설계를 적용한다. 맞죠? 내진 설계를 통해 건축물이 지진에 강하도록 만들어 구조적 안전성을 높이는 겁니다. 자, 2번을 보니까 내화, 방화 구조를 강화한다. 맞습니다. 내화 및 방화 구조는 화재 발생 시 건축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4번 화재 발생 시 안전한 피난 경로를 확보한다. 맞습니다. 자, 안전한 피난 경로를 확보하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이고 건축물의 온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건축관계법령 및 건축안전관리에 대해서 뵙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전기 관련 법령 및 전기 안전관리에 대해서 함께 문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